네. 이번 랩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된 전종인입니다. 어, 3-dimension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 simulation of solution enhanced classification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IPCC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전체 에너지의 약 20% 이상이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 매스로 만들어지는데 오른쪽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다양한 원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 매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가스피케이션입니다. 가스피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드라잉, 그리고 디볼라틸라이제이션, 컴버스천, 그다음에 가스피케이션의 네 가지입니다. 가시피케이션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시피케이션은 스팀 가시피케이션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네 가지 단계 중 마지막 가시피케이션 단계에서 스팀, 증기를 추가해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조절할 수 있는 운전 변수는 다음과 같이 온도 그리고 스팀 대 바이오매스, 이 비율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로부터 생성되는 프로덕트는 오른쪽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신가스, 그리고 타르, 그다음에 찰 등이 있습니다. 스팀 가시피케이션의 특징으로는 이전에 네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그중 세 번째 단계, 컨버스천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증기 H2O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소가 풍부한 합성가스 생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팀 가시피케이션의 주요 반응들을 나열해봤습니다. 바이오매스, 즉 카본과 스팀, 물이 만나게 되면 이 스팀을 이용하는 리액션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카본 스팀 리액션과 월가스 쉬프트 리액션 이 두 가지가 주된 반응이고요. 두 개 다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팀 가시피케이션은 수소 생산에 유리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을 보면은 이 월가스 쉬프트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가역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연력학적 평형으로 인해서 수율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스팀 가시피케이션과 CO2 캡처를 통합해서 하나의 공정에서 진행해보자 하는 Solution Enhanced Gasification 공정이 제안이 되었고요. CO2 캡처를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게 되면 방금 전에 나와 있던 연력학적 평형이 수소 생산 쪽에 기울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H2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CO2 캡처 공정을 추가하게 되면 CO2 캡처에 사용하는 흡착제, 솔벤트가 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입자가 마찰로 인해서 부서지거나 손상을 입는 어트리션,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게 되면은 소결하는 신터링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 흡착제가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는 스팀퍼 바이오매스 비율하고 그다음에 에스케이션 템퍼러처 등의 운전 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본 연구는 어, 그러한 공정 최적화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솔루션, 인헤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공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 시뮬레이션을 실제 반응기 설계 및 최적화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수행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SEG 공정을 두 가지 조건에서 실험한 다음에 하나의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튜닝된 시뮬레이션을 나머지 하나의 다른 조건의 실험 결과와 비교 및 검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 실험에 사용된 입자입니다.
바이오매스 입자고요. 바이오매스 입자로는 아몬드 쉘을 사용했습니다. 파티클 덴시티는 다음과 같이 613.5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성분 분석과 원소 분석도 진행을 했습니다. 성분 분석했을 때 모이스처 그리고 볼라틸 메tal, 픽스 카본, 그다음에 애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카본, 수소, 질소, 황, 산소가 다음과 같은 웨이트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가스피케이션의 어, 두 번째 과정인 디볼라틸라이제이션 실험 방법입니다. 원래는 그 이전에 드라잉 절차가 필요하지만 입자의 크기랑 그리고 반응이 진행되는 온도를 생각했을 때 이 드라잉과 디볼라틸라이제이션이 거의 동일한 단계에서 진행이 된다고 판단하고 앞에 드라잉 단계는 예, 본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도면이 실험의 전체적인 스케매틱이고요. 왼쪽 보시면 리액터의 하부에서 에어와 니트로젠, 이 피드 가스로 주입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터 안쪽과 바깥쪽에 플루가스가 나오는 아울렛 부분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드 안에 압력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는 네, 배출되는 가스 중에서 타르 같은 경우는 탄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원소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도 정도의 아이소프로파놀이 포함된 이 임핀저 병에 용해시켜서 분석을 하고 나머지 가스들은 MFM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GCMS를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디볼라틸라이제이션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배치 테스트를 600도, 725도, 그리고 850도에서 진행을 해서 이 디볼라틸레이제이션 타임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첫 번째로 관찰을 하였고, 그다음에 세미 컨티뉴어스 피드 테스트, 25분 동안 30초 간격으로 바이오매스를 주입을 하면서, 670도에서 주입을 하면서 어떠한 가스 성분이 나오는지, 그리고 타르, 그리고 차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액터 베드 입자층은 피드만으로는 유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너트 매터로 샌드를 사용을 했고요. 이 샌드의 서틀 민 다이미터는 250 마이크로미터, 3kg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가스피케이션 실험의 도면입니다. 리액터는 지름 10cm 그리고 높이 85cm고요. 인렛 가스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기랑 질소가 들어가지만 스팀 가스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스팀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매스는 상부에서 주입이 되고요. 온도랑 압력 또한 동일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배출되는 가스는 콘덴서를 통해서 습기를 제거한 다음에 아까와 같이 분석이 되고요. 음, 아까와 다른 점은 이 가스피케이션의 배출되는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만 이제 타르와 같은 타르의 성분을 임핀저에서 따로 추출하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베드는 이너트 매터로 이 올리빈 그리고 앱솔번트로 돌로마이트를 50대 50, 8%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 가스피케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스피케이션 반응을 일으킨 후에 그 다음에 어, 흡착제가 포집한 CO2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900도로 가열을 해서 다시 소성을 시켜서 배출되는 CO2를 통해 얼마나 포집했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응기 내에 남아있는 숯 같은 경우에는 어, 산소를 주입해서 그 숯을 연소시켜서 배출되는 탄소로 정량화를 따로 했습니다. 반응 중에 이제 예, 반응 시의 H2O 컨버전하고 가스 일 그리고 철 일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네. 어,
가스피케이션에 사용된 입자의 특성, 그리고 공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된 입자 칼신드 돌로마이트의 경우에는 1650 kg per 미터 세제곱, 서툴민 다이미터는 330. 이게 논문에서 밀리미터예라고 나와 있었는데 아마 마이크로미터지 않을까 좀 싶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니멈 플루이다이제이션 벨로시티는 670도에서 0.043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리빈은 동일하게 이제 3300 그리고 동일 단위로 3300 그리고 255 0.04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조건입니다. 바이오미스 피드 레이트는 10.6 g per minute. 그다음에 배드 온도는 670도에서 진행이 됐고요. 스팀 투 바이오매스는 아까 제가 두 가지 조건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스팀 투 바이오매스 조건 두 가지 0.5 그리고 1에서 두 가지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워럴 피드는 5.4 g per minut이고, 탈 샘플링 듀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CPFD 가버니케이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그리고 모멘텀 이퀘이션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네, 파티클 볼륨 프랙션, 솔리드 스트레스 모델 이퀘이션, 인터페이스 드래그 펑션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리액션 키네틱스입니다. 다음은 찰 리액션에 대한 리액션 키네틱스입니다. 네. CPFD에서 중요한 점은 가역적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R5에서 보이다시피 두 가지로 설정을, 가는 거 오는 거 두 개다, 정방향, 역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씩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rder Gas Shift Reaction Kinetics 그리고 CO2 Capture Kinetics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Hydrocarbon Steam Reforming 리액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디볼라틸라이제이션 리액션 키네틱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추후에 피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particle properties입니다. 올리빈의 덴시티는 3300, 돌로마이트 덴시티, 아, 올리빈의 서툴민 디아미터는 다음과 같고, 돌로마이트 덴시티, 그다음에 칼신 돌로마이트 서툴민 디아미터, 바이오매스 덴시티, 스페리시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세팅입니다. 넘버 오브 셀은 7천과 7만 개 사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세 가지의 셀 수로 테스트를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맥시멈 모멘트 리디렉션 from collision 40%, 그다음에 normal to wall momentum retention 0.3, tangent to wall momentum retention 0.90, 드래그 폴스는 웬유랑 얼건 사용했고요. 콘택트 폴스 모델은 블렌디드 액셀러레이션 모델, 그다음에 터뷸런스 모델은 같이 LES 사용했습니다. 네,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노멀 투월 모멘텀 리텐션은 입자가 벽에 부딪혔을 때 수직 방향으로 도전하는 에너지의 양이고, 탄젠트 월 모멘텀 리텐션은 네, 반대. 노멀 투 월이 이제 수평 방향이고, 탄젠트 월 모멘텀 리텐션이 수직 방향으로 에너지를 보존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컨택트 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렌디드 엑셀러레이션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즈 분포에 따라서 너무 큰 세그리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모델이고요. 터뷸런스 모델은 난류를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3D 모델입니다. 다음과 같이 높이 0.6m 그리고 지름 0.내경 0.1m의 반응기를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베드의 높이는 0.3m, 그리고 안에 들어간 입자의 무게는 3.4kg입니다. 그다음에 공급률은 0.6이고요.
본 시뮬레이션은 애쉬에 대한 반응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설멀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타르 안에는 다양한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더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벤젠, 톨루엔, 그리고 나프탈렌 이 세 가지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험을 두 번을 진행을 해서 이미 튜닝을 한 번 한 상태, 튜닝을 한 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3D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에 좀 더 상세한 정보입니다. 배드 머터리얼 무게, 그리고 높이, 클로즈 팩 볼륨 프랙션, 피드 레이트는 다음과 같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의 이 시뮬레이션은 상압 그리고 670도에서 수행이 됐습니다. 아까 실험과 동일하게 스팀 투 바이오매스 레이시오는 0.5 그리고 1에서 진행이 됐고요. 가스 인렛 템퍼러처는 550도, N2 플럭스는 9.2 그리고 3.2인데 얘는 이제 스팀 투 바이오매스 레이시오가 바뀜에 따라서 두 가지로 표현이 됐습니다. 네. 어, 이 피드스톡 인젝션으로 인해서 주입되는 N2도 1.1 노멀 리터 퍼 미닛 존재하고요. 바이오매스 인젝션은 10g per minute입니다. 다음은 이 시뮬레이션의 검증입니다. 음, 유동층에서 유체가 벽면을 따라서 흐르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좀 극단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으로 모사를 할 때 벽면 근처의 해상도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진행한 게 네, Near Wall Resolution Assessment입니다. 여기서 Y 플러스가 중요한 값인데 이 Y 플러스가 벽면 근처의 격자 품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무차원 수이며 저희가 1일 때 Y 타겟 값을 계산한 게 오른쪽 표입니다. Y 플러스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촘촘한 격자가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나타나는 표에서 이 네 가지 방식으로 계산된 거는 이 CF 익스프레션에 따라서 이제 Y 플러스가 Y 타겟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CF를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 개 다 수행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Y 타겟 값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Y가 1일 때 계산한 Y 타겟 값이니까 이 Y 타겟 값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셀 하나의 크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셀 하나의 길이는 0.006m임에 비해서 Y 타겟 값은 다 그 값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메쉬 그리드가 촘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한 발리데이션은 Resolved Turbulent Kinetic Energy, TK 평가입니다. 이 TK 프랙션은 난류를 직접 해석하는 K 값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아까 난류 모델에서 LES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모델은 이제 모든 난류를 이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난류와 그리고 너무 작은 난류는 근사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할수록 시뮬레이션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비율을 봤을 때 오른쪽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면 모든 구간에서 80% 이상을 이 터뷸런스 모델이 난류를 직접 계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입니다. 파티클 콜리전, 그리고 셀 사이즈, 터뷸런스 모델링 이 세 가지의 영향을 평가를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테이블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파티클 콜리션에 따라서 비교를 한 값,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셀 사이즈,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터뷸런스 모델, 모델의 영향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 값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떤 경우에서도 크게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절트 앤 디스커션입니다. 다음은 디볼라틸라이제이션 실험에서 온도에 따른 디볼라틸라이제이션 타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디볼라틸라이제이션 타임이 최대 4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의 저자는 자체 개발한 매트랩 모델을 이용해서 음, 네, Pre-Exponential Factor A와 그 다음에 Activation Energy E를 도출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피팅하였고 R스퀘어는 0.9996으로 네,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디볼라틸라이제이션을 모사하기 위한 식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방금 실험에서 얻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키네틱 익스프레션의 상수를 추출한 결과 액티베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하지만 이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는 네, A는 B 그리고 T의 제곱과 같은 형태의 거듭 제곱 공식을 따른다고 가정해서 피팅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파라미터는 오른쪽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볼라틸라이제이션에서 600도 그리고 725도 그리고 850도에서 네, 컨버전과 이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요. 어, 아까 매트랩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고 했는데 이 모델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도달한 시간을 네,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약 2%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볼라틸라이제이션을 진행했을 때 나오는 프로덕트를 나타냈습니다. 생성물을 확인했고요. 네, 왼쪽에 A 그래프는 생성된 신가스, 그리고 오른쪽의 B 그래프는 생성된 타르를 의미를 합니다. 네, 가스 일드는 0.45, 그리고 찰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 바이오매스의 13.9 웨트%, 그리고 타르는 189.8로 측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스피케이션의 결과입니다. 가스피케이션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가스 컴포지션을 나타낸 것이고요. 왼쪽의 그래프가 테스트 1, S per B가 0.5일 때,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가 S per B가 1일 때를 나타냅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1400초 이상, 약 1400초 이후에서 슈도 스티디 스테이트를 보인 것으로 예,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 비교 시에는 이 1400초 이후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1과 테스트 2의 생성물 비교입니다. 음, 테스트 2 같은 경우에는 높은 워터 컨버전, 네, 테스트 1은 29.5%, 그리고 테스트 2는 40.8%로 네, 테스트 2가 훨씬 높은 워터 컨버전을 보였지만 가스 일드는 테스트 1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셀수 7,000개, 그리고 25,000개, 그 다음에 64,000개 세 가지로 진행이 됐고요. 이 그래프는 테스트 1을 이용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피팅한 결과 값입니다. 그랬을 때 네, H2 그리고 gaseerd, 그다음에 tar content 등에서 상당수의 일치를 보였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한 세 종류의 어, 셀 수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25,000개의 셀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튜닝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른 조건인 테스트 2에서 비교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수소와 가스 일드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치를 보이지만 타르 콘텐츠 그리고 페놀에서는 다소 불일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CPFD 시뮬레이션을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그 튜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 데이터 테스트2와 비교했습니다. 비교한 결과 타르 형성에 약간의 불일치를 발견했지만 공정에서 핵심적인 가스일 그리고 CO2 포집 그리고 수소 생산, 수소 비율 등을 성공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CPFD 모델이 유동층 반응기 설계와 운전 조건 최적화에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